한일 종족주의 제목부터가 저는 역겹습니다. 종족이란 민족보다 아래 개념으로 같은 종의 동물 구분을 말할 때도 쓰이는 말 아닙니까?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지적하면 민족이 아닌 종족입니까? 독도는 한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면서 세종은 폭군이라는, 세종대왕은 성군인가 이런 책도 만들었어. 지금 팔고 있어. 이 책에 세종은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하게 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비들의 피를 짰다. 천하의 몹쓸 군주였고 조선 자체는 몹쓸 나라다라고 써놨습니다. 서울대에서 조선 역사를 연구한 박현모 박사는 세종은 예조 판서 허조가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세종대왕은 거절을 했다는 것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이영훈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영훈이 조선 왕조는 노비를 죽인 주인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도 않았다. 이런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쓴 대목에 세종은 노비는 비록 천인이나 하늘이 낸 백성이니까 부리는 것만도 족한데 어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노비를 구타 또는 살해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 어명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당대의 세도가 권채나 이맹균이 계집종을 살해한 아내 때문에 파직당하거나 유배당했고 여종을 죽인 안주인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세종실록에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이영훈이는 모략을 하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영훈은 경제 전공 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건이 있으면 입체적으로 양면을 다 보는데 경제학자이기 때문인지 수치만 보고 수가 늘어났네? 근데 찾아보니까 세종이 이런 말을 했네? 세종이 이런 못된 왕이구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経済学者が歴史学者という仮面をかぶってなんかこういう本を執筆してるという。そうですね。ですから最初の本ではですね、自分は歴史学の大家みたいなことをずっ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それで韓国の歴史学は間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ずっと主張するんですけれども 이 영은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안병지기도 그렇고. 우리는 노비하고 머슴을 혼동하는데 노비 제도는 범법자를 다루는 형벌 제도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잡히면 죽은 사람 집에 가서 대신 평생 노역을 살게 한다는 법이 고조선 때부터 있었고 나라를 침범하다 사로잡힌 적군 그리고 반역자의 가족 남의 물건 재물을 강탈하다가 잡힌 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노비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였거든요. 노비와 머슴은 다릅니다. 머슴이라는 거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1년 중 동짓날 1년치 봉급 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는 사람을 머슴이라고 그러죠. 노비가 아니에요. 중국은 조선 500년 중 300년을 여진족 청나라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새색시 첫날 밤은 반드시 여진족 그 동네 통장 반장한테 진상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노예로 살았고 조선시대 때 일본은 칼잡이들 사무라이가 지배를 하는데 식구수만큼 곡식을 내지 않으면 막 칼로 베어 죽이고 이러니까 애를 낳으면 애미가 갓난애를 죽이는 나비키 그런 풍습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당시 전 세계는 이런 봉건 왕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나마 조선은 선비들이 글쟁이들이 지배하는 양반 나라였죠.
세종은 백성을 위해서 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백성을 위한 대왕이라는 칭송을 듣는데 일본어를 받고 연구를 합시고 하는 자가 조선을 모독하니 일본 침탈을 대변하려고 고종을 모략하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조선 전체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작자들이 쓴 이 반일 종족주의를 읽은 애들이 조선은 일찍 망해야 할 나라였고 일본의 침략은 축복이라는 소리를 해요. 미국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많은 노예를 부리던 농장주였고 당시 미국은 어땠습니까? 그 노예로 지탱하는 나라였어요. 그래도 건국 대통령을 위대한 사람으로 교육을 하고 중국은 자국민 수천만 명을 죽인 모대통을 지금도 천안문 광장 크게 걸어놓고 모시고 있습니다. 왜들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 할배는 매국노고 할미는 창녀였다고 가르치면 그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조국의 자긍심이 없으면 그 나라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원자폭탄 세례를 초래한 전범 천황을 위해서 활복을 했지 않습니까? 자칭 새로운 우익이라는 이들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업적을 홍보하는 이승만 학당을 운영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일본을 대신해서 유엔 회의에 나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씨가 누군가와 몸짓을 주고받더니 발언대로 갑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노무자가 됐다며 강제 동원을 부정합니다. Their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labor. 그런데 발언자 명단을 보면 이 씨는 없습니다. 애초 이 씨 순서인 15번째 발언자는 국제경력지원협회 ICSA라는 단체 소속의 한 일본인 슈니치 후지키입니다. 비정부 기구로 포장된 극우단체로 추정됩니다. 유엔에서 이 씨가 대신 발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ね、あれはちょっと手続きの問題だけで、初めからイさんが喋ることになってたんですよ。 네, 이우연 학과세가 스위스 제네바 왕복 항공료와 5박 6일 체류 비용도 모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한국 학자의 유엔 발언을 기획하고 비용까지 댄 셈입니다. 이 씨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 일본 극우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겨누는 일본 극우 세력에 칼이 되고 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우익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게 우익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위하면 우익이고 히틀러도 자기네 그 게르만 민족을 우선해가지고 극우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래서 극우고 우익이라면 자신의 나라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일본의 간악함 속에서 민족을 구출하려고 평생 반일 독립운동을 한 우익의 중심, 이런 이승만을 간판에 걸고 자국 젊은이들한테 조선은 일찍 망해야 할 나라였다, 일본의 침탈은 축복이다, 조상을 증오하게 하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일본 세계에 내다 팔아먹는다면 그게 우익입니까? 일본은 책 시장이 세계적 규모예요.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그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반일 종족주의가 눈에 띕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책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위안부에게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책입니다. 최근에는 조선일보 기자란 작자가 이들하고 어울리면서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연락에 팔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이 책 일본에 내다 팔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근대화에 한 발 앞선 일본에게 침탈당한 대한제국, 고종이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고종 때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런 자들이 제기하는 고종이 돈을 받았다는 일본 자료에 속아서 매국노였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軍があるいは総督府が業者を選んでその業者に女性たちを集めさせるわけですね。でその業者はどういう方法で女性を集めるかというと、それは誘拐
騙して連れていくわけですね。誘拐あるいは人身売買がほとんどだったわけです。誘拐あるいは人身売買された女性を軍の作った慰安所に入れて兵隊の相手をさせればですね、で軍が慰安所というものを作らなければこのような問題は起こら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最大の責任は軍にある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일본은 유인해온 처녀에게 빚을 지게 해가지고 창녀를 만드는 포주처럼 고종 황실에 강제로 차관을 줘가지고 대한제국을 빚더미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은 국가 빚을 갚겠다면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남자는 담배를 끊고 할머니들 비녀까지 뽑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하자 일제가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고종은 그 수구 세력 유림들 반대를 받으면서 개화에 전념한 신세대 군주였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에 전기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동양 최초로 전차를 다니게 했죠. 이 전차가 우리 어렸을 때까지도 타고 다녔어요. 한강에 철교를 세워가지고 철도를 깔고 자기 마누라 황후를 잔혹하게 시해당하면서도 자식을 빼앗기면서도, 그 영친왕은 10살이 되기 전에 데려가가지고 커서 결혼을 하는데 색시를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덕혜옹주 아주 어렸을 때 잡아다가 대마도 군주하고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정신병 만들고. 그런데 이 자들은 일본 주장대로 뭐 고종이 돈을 받고 이 가족들은 일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때 글을 쓰고, 그 당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구나, 고종이 죽일 놈이구나, 이때 소리들을 하고 이러니 이화, 진명, 숙명, 그 당시 어느 나라에도 여성이 비하된 상황에서 여성 교육에 앞장섰고, 배제 연세대학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그때 다 고종이 지원해서 하라고 했고, 기독교 금지당하던 거 다 풀고, 불교 서울 장안에 중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다 개화하고, 청년들 일본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래도 이놈들이 외교권을 빼앗고 막 압박해 오니까는 독립군단 만들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시켜가지고 사살하지 않습니까? 김좌진, 이상설, 이준, 이회영, 김경천, 진짜 김일성 장군이죠. 지청천, 기라성 같은 독립투사들 다 고종이 일본 육사, 미국 이런 데 유학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김좌진 장군은 고종이 만든 그 육군 학교, 육사 같은 거기 다니다가 일본 놈들이 이걸 못하게 해체하니까는 만주로 가서 고종의 명령대로 청산리 대첩도 벌이고 이렇게 했던 거를 잘 모릅니다. 대한독립운동 중심에 고종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 자료를 보이면서 고종을 매국노라는 잡것들, 그 잡것들이죠. 망한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선입견만으로, 고종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선입견만으로 고종을 평가하는 그런 건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고종하면은 나라를 빼앗긴 부패하고 무능한 군주로 알았는데, 독립운동사라는 공중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고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고종의 업적을 한번 쳐보십시오. 광무개혁이 어떤 것이었던가, 고종이 하려고 그러던 개혁, 이걸 다 막은 거예요, 그놈들이 강제로. 이 불순한 것들이 뭐 고종이 뭐 청나라 편에 들었다가 러시아 편에 들었다, 지금 보면 그때의 외교를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때의 소리를 하고 일본이 하는 소리를 핑계를 그대로 내까리는데, 지금부터 고종을 비하하려면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뒤에 그런 소리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선대 자국의 왕을 모략하는 이런 반민족적 책을 쓰는 종자들이나 문화 침탈을 시도하는 중공이나 종북 주사파들이나 공통점은 우리의 귀중한 역사, 쓸개를 빼내는 것들입니다. 일본 돈을 받아가지고 제 나라를 비하하는 반민족 책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내다 팔면서 사리사욕을 그러면서 학문의 진실을 떠버리는 종자들,
일본 책 시장에서 재미를 봤든지 이 종자들이 반일 종족주의 2탄을 만들었는데 이 책도 똑같아요. 일본은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랑 근거는 없다. 이런 내용들을 또 만들어서 일본에 내다 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 한국에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죠.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 거짓을 파헤친다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양식 있는 학자들이 이 종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まあもちろんというか、あれ書いてるイオンさん、イウヨンさんとか、イオンフンさんは私一緒に、ロームダウンの調査なんかもやりましたので、韓圧戦の時期も含めて、非常にめちゃくちゃな同意になってるとかですね、そんなことを踏まえて書いてるかっていうと、ちょっとそう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どうもそうなってないので、そこはちょっと残念な本だなと思います。で、あともう一つ残念なのは、やっぱりイオンフン先生たちは自由主義、市場経済がいいということをずっと言ってきたわけですよね。日本の経済っていうのはこれ、自由がない、職業選択の自由なんかない、戦時中の、日本の実態なわけですね。そうなのになんか市場経済いいって言った人がなんか戦中はとてもお金も稼げて自由に、楽しく暮らせたみたいな、そんな風なイメージを抱かせるような文章を書いちゃう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それは自分たちご自身でもちょっと矛盾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で、日本で翻訳されるとどうなるのかっていうのはね、わかんないですよね。まあ確かに韓国人でもこんな人がいるっていうことで、喜ぶ日本人がいるっていうのは間違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승만을 걸고 우익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그게 우익입니까? 저는 우리 역사와 비운의 고종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숭상하면서 미국, 일본하고 하나가 되어서 김일성 일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우익입니다. 그들과 동등한 동맹이 되려면 우리의 유구한 민족 정신, 쓸개 빠진 나라가 되면 그들한테 동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자국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직적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감시나 경계심이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